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이 질문을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를 인용할 것 같아요. 자,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장윤비 변호사 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부끄러움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물론 잘못한 점이 있으면 지적받아야죠. 민주당도요. 이재명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검찰 특활비 어떻게 했습니까? 휘발돼서 못 낸다, 공개 못한다, 법원에서 쟁송을 이어가고 그러다 졌잖아요. 그러면서도 하지 않잖아요. 쓴 내역을 봤더니 소고기 사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렌탈하고요. 휴대폰 비용 내고요. 떳떳합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본인이 어떻게 5천만 국민을 대변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5천만 국민들한테 물어보셨어요? 대구에서 환대받았죠. 강주에서 그런 환대 받을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겁니다. 홀대했으니까요. 갈라치게 하고 국민을 나누고 분열의 언어만 조장하는데 미래 정치 지도자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유통기간은요.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의 유통기간과 연동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 미래의 공간이 너무나 넓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혐오의 발언들,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들, 이런 게 정치 혐오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본인을 띄우기 위해서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 그리고 짚어주신 대로 검찰이라는 직군을 저도 근거리에서 보면서 이거는 정치인과는 교집합이 대단히 없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매몰돼 있거든요. 과거의 행적에 대해 단죄하는 업을 갖고 있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검사 탄핵? 왜 검사 탄핵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은 회피합니까? 그 답변 왜 하지 않습니까? 이정석 검사 처갓댁이라는 사람이 얼굴, 이름 다 노출하고 용기 있게 제보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까? 기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죽하면은 뭐 이정섭 차장검사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대기 발령시켰죠. 직무를 했죠. 전보시켰죠. 이렇게라도 해야 또 그렇게라도 움직이는데 한동훈 장관의 저런 발언 지지자들 또 일부 쪽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과연 저런 발언이 확장성이 있을까? 김유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 확장성에 대해서? 아니,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은 한 명으로도 족합니다, 지금. 어떻게 나라를 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제대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아바타라고 해야 될까요? 뭐 2인자라고 해야 될까요? 오른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서 다시 한번 선거에서 승리를 꾀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딱 그 모습과 그 내용을 보십시오. 이거는 국민의힘 대변인이지 어떻게 법무부 장관입니까? 저 내용이, 저 말하는 태도하며. 그리고 어떻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변인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정섭 그 검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나마 저 정도 저는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탄핵 얘기 나오기 전에는 고발하고 이렇게 했어도 대검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원석 총장도 내 손이 깨끗해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감찰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탄핵 얘기 나오고 또 증언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와서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쇼잉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아무 책임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지 오히려 저희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저런 발언을 진중권 작가가 분석을 한 내용이 있던데 한번 들어볼 만하더군요.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번에 출마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업무 방문이잖아요. 그런데 업무와 좀 상관없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대구 발언 같은 게 이제 주목할 만한데 대구는 6.25 때 그 점령되지 않았다. 그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예. 그분이 존경심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보수층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핵심이거든요. 그 이념적 정체성의 핵심인데 그 부분을 존중해 준다라는 뜻을 받았고 그걸로 보수의 적자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같고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딱 두 갈래거든요. 일단 민주당 주주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재벌 뒷돈 받을 때 나는 어떤 정권에서든 재벌과 사회적 강제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 난 재벌과 싸웠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도덕적 우위 이걸 갖다 완전히 그 역전시켜 버린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어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또 하는 거예요. 자, 그 법인카드 가져가지고 뭐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쇠고기 사 먹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솔직히 이거는 이제 탄핵 사유로 인용이 될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했고 이걸 딱 보게 되면 이제 프레임이 야권의 어떤 여당에서 총선을 어떤 프레임으로 치르려고 하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갈 때마다 팬덤이 형성됐거든요. 이번에 그 서초동에서 그랬죠. 예술의 전당도 그렇고 대구에서는 3시간 동안 촬영을 사진 해줬고 찍고. 대전도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대전. 그다음 내일은 또 울산이 거기서도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 지지층들을 결집하는데 한 지역구에서의 그 행보가 아니라 일단 그 총선 기조 자체를 사실상 어떤 자리에 있건 없건 간에 사실상 선거를 그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 제 눈에는. 그러면 이제 김철근 실장, 진중권 씨는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김철근 실장 보시기에는 주도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게 국민의 힘을 주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위기를 일단 띄워놓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건 정치는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 뭐 비례로 출마할지, 강남 아니면 뭐 대구로 출마할지는 뭐 지역구 출마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보수 핵심 세력들에게는 상당히 그 소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민주당과 그 국회 내에서도 여러 그 싸움을 해왔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거의 동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검사 동일체를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집권당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30% 내외의 지지율, 그 다음에 부정평가 60% 내외의 이 결과로는 내년 총선에 내일 당장 총선이라면 100석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한동훈 장관이 역할을 하려면 결국 외연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연 확장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만큼 차별성 있게 발언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느냐.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검사 동일체 원칙을 얼마나 깰 수 있고 부술 수 있느냐. 이게 외연 확장의 폭을 의미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라고 봤을 때 보수 핵심 지지 세력들이 환호하는 것과 달리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총선 영향력은 별반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치 뉴스 저렇게까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업무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뉴스 중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업무 시간에도 기차 시간까지 미뤄가지고 사진 찍고 했잖아요. 그것도 딴짓 하고 있으니까 그 직무 감찰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정보관리단 업무가 완전히 지금 개판 5분 전이고 거기다가 소송하는 것마다 다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돼. 그러니까 소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제밥에만 지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 자체가 지금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분한테 그냥 직업을 대선 주자보다 뭐 영화 배우 하면 어떻습니까? 인기를 더 많이 먹고 살 것 같거든요. 인기 중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좀 진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분이 어떻게 한 법무부 장관에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사업자한테 뇌물 받아먹고 대장동 딸 뇌물 챙겨줬던 박영수 특검팀에서 권력에 줄 서가지고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 뭐 지금 장모 문제 장고 조작에다가 뭐 지금 양평 땅에다가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비겁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 당연히 하고 있고요. 수사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은 저런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법률 위반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볼 때는 정치 뉴스 중독이고 인기 중독이기 때문에 조금은 진로를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런 공익을 가르는 일을 하지 마시고 사적으로 연예인을 하셔서 헐리우드에 진출하시는 거를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